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해서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수성고등학교 2학년 1학기 기말 수원 시험 문제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응용력을 한 단계 높여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풀이 시작합니다. 1번 공차가 0이 아닌 등차 수열에 대해서 4항과 7항의 b가 주어져 있을 때 다음 값은 어떻게 되느냐. 일반항 a에는 a 플러스 n-1t 자 이렇게 등차수열의 일반항 썼죠. 이 부분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자, A4 대 A7의 B가 2 대 1이란 이야기는 이 A7항은 A4항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관계식을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6D가 되겠고요. A 플러스 3D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2A의 A 처리가 되겠고 12의 9D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처리해주면 A 값은 마이너스 9D. 자, 이러한 관계식을 하나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지금 풀어야 될 게 8항 대 2항입니다. A 8항, A 2항 이렇게 돼 있으면 A 플러스 7D가 되겠고 여기는 A 플러스 D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A에다가 마이너스 9D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D가 되겠고 마이너스 8D 이렇게 처리해 주니까 약분하니까 계산 결과 4 이렇게 결과가 나오죠. 자, 이거는 이제 등차 수열의 일반항 부분을 알아보는 그런 문제 형태니까 확실하게 공부되어 있어야 됩니다. 등차 수열, 등비 수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학습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자, 설명 잘 이해됐습니까? 자, 1번 해설 마칩니다. 2번 문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그마 규칙이 나와 있네요. 재밌는데 1부터 15까지 했고 1부터 6은 14까지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좀 다시 쓰게 되면 K는 1부터 15까지 AK 되어 있는데 자, 오른쪽은 시그마 K는 1부터 14까지 AK에다가 더하기 자, 2분의 1이 14번 있으면 7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자, 요 좌측과 우측 요거 뭐가 될까요? 1항부터 15항까지 이렇게 다 합한다는 뜻인 거고 1항부터 14항까지 합한다는 뜻이 되겠는데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겹친 부분이 나오겠죠? 자, 그럼 이제 그 부분이 저하면 소거되니까 15항이 딱 남을 겁니다. 그 부분이 7이다.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때마침 15항을 물어봤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가볍게 7 이렇게 답해가는 시그마 규칙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그런 성질들을 물어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이번에는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중에서 옳은 것의 개수는 어떻게 되느냐? 개수 따지는 거니까 정확하게 좀 잘 살펴봐야 되겠군요. 전부 다 시그마 규칙인가 봅니다. 자, 기억은 5의 K승을 1항 n까지 한다는 얘기는 기억의 좌변은 뭡니까? 5 제곱, 5 세제곱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서 5의 n제곱까지 계산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은요 2를 대입하는데 이곳에 2를 집어넣게 되면 5의 1제곱이 처리가 돼요. 그 다음에 5의 제곱 이렇게 해서 계산을 쭉 해나가는 거죠. 자, 그럴 때 맨 마지막에 n을 집어넣으니까 5의 n-1승 이렇게 계산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5제곱 이렇게 가는 건 좋은데 맨 마지막에 끝나는 부분들이 자, 좌측이 이제 이렇게 하나가 더 많죠. 그러면 같다는 이 말은 좀 틀린 거죠. 자, 기억 해결됐고 자, 니은은요. 자, P가 1부터 N까지 근데 P제곱이다. 그러면 니은은 첫 번째 거는 1제곱, 2제곱 이렇게 가서 나중에 N제곱까지 하겠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Q인데 어차피 여기 부분이 Q가 돼 있으니까 Q에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하게 되면은 역시 제곱해서 합해가는 건데 N제곱까지 하겠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다음 R로 돼 있는데 또 R 이게 이제 안 써도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같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하나는 이제 맞췄고, 자, 그 다음 디귿은요. 자, 이거 재미난 표현입니다. 1을 집어넣게 되면 1항이 되겠고, 그 다음 2항, 그 다음 3항 되겠고, 그 다음 2를 대입해 보니까 4항, 5항, 6항 이렇게 가네요. 재밌습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집어넣으면 3항까지 가니까, 차곡차곡 1항부터 3항까지 다 합하겠다. 이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변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냥 AK로 되어 있는데 AK 여기다가 1, 2, 3 이렇게 열심히 대입을 하는데 어디까지 대입하겠다? 3n까지 대입하겠다. 그렇게 되니까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아지겠죠. 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리을은 뭘까요? 리을은 자, 좌측은 1항부터 n항까지 A1, A2 해서부터 AN까지 열심히 다 더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른쪽은 뭘까요? 자, 1항부터 m항까지 더하네요. A1, A2 해서 AM까지 갑니다. 자, 그 다음은요. AK를 또 더하는데 m부터 n까지네요. 와우. 그러면 여기 AM 플러스 1 해서 쭉 가서 이제 AN항인데 중요한 것은 여기 부분이 이제 겹치는 게 이제 두 번이 계산되죠. 중간에 m항이 있다고 할 때 여기는 한 번 계산되는데 우변은 두 번 계산되니까 이 결과는 잘못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맞는 항목은 몇 개? 두 개. 이렇게 풀 수가 있겠죠. 자, 됐습니까? 뭐 시그마 규칙에 대한 것들이니까 뭐 식들이 막 복잡하게 써져 있다고 해서 긴장하지 말고 시그마라는 게 뭐 다른 거 아닙니다. 그냥 합해 가는데 단지 조금 긴 식을 좀 수식 형태로 식으로 나타냈다 그런 거니까 조금 잘 모르면 제곱제곱 숫자를 집어넣어서 원래 어떤 것이었는지 이렇게 알아보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였던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이번에는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1 주어져 있고 다음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근데 두 번째 부분이 재밌네요. 요 부분이. 자, 기존에 주어진 항에다가 2분의 1을 곱하기를 해서 그 다음은 항을 만들어야 되겠다. 뭐가 되겠습니까? 자, 곱하기 해서 그 다음 항 만들어주니까 일정한 수를 계속 곱하기 하겠다. 이게 이제 공비가 되는 거죠. 즉 등비수열이란 얘기가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등비수열의 일반항 구하라. 일반항이 어떻게 됐죠? A 곱하기 R의 n-1승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초항 3 나와 있고요. 공비가 2분의 1 나와 있으니까 n-1승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보기들을 보게 되니까 2분의 1 계통이 없어요. 2분의 1이라는 것은 그렇다면 2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지수 처리를 해서 자, 그러면 2의 그럼 부호가 바뀌어야 되겠네요. 1-n 이런 형태로 표시된 것을 좀 찾아달라.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3 곱하기 2의 1-1. 그렇다면은 첫 번째 그런 문제가 있게 되겠죠. 자, 됐습니까? 자, 처음 부분들은 역시 가장 기본적인 단원의 기본적인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군요. 그러니까 침착하게 잘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5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타 범위 주어져 있고 주어진 방정식의 해를 구해달라. 삼각 방정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최대값 최소값 구해서 나누기 해서 값을 구해달라. 삼각 방정식이 주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각도 부분에 조금 낯선 게 하나 보이니까 파이 플러스 세타 이 부분을 먼저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파이 더하기 세타다. 파이 더하기 세타다. 3, 4분면이군요. 자, 마이너스 처리했습니다. 그 다음 자, 2분의 파이가 두 번이니까 그대로 해서 세타 처리해주면 아하 마이너스 사인 세타 이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식을 다시 쳐다보니까 2차 부분이 있고 1차 부분이 있는데 1차 부분에서 사인으로 처리되어 있으니까 맞지가 않네요. 자, 그럼 코사인을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좀 처리해서 바꿔줘야 되겠죠. 자, 마이너스 사인 세타 더하기 1 처리됐습니다. 자, 이항 하면서 좀 식을 좀 가볍게 써볼까요? 2 사인 제곱 마이너스 사인 플러스 2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은 이꼴 제로 처리됐습니다. 뭐 그냥 S로 치환했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사인 세타 값이 얼마? 1 사인 세타 값이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열심히 각도만 찾아가면 되죠? 자, 됐습니다. 단위원이 그랬습니다. 사인 값은 바로 뭐죠? 단위원에서 y값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y값이 1 되는 이 각도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부분 그어서 각도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개의 각도를 답하면 되는 거니까 자, 2분의 파이가 나온 것 같고요. 2분의 1에 해당하는 거니까 자, 6분의 파이만큼 간 거니까 3분의 6분의 파이라고 했는데 자, 6분의 7파이가 되겠고요. 그 다음 여기는 6분의 11파이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가장 큰 값, 가장 작은 값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분의 파이 가장 작은 거 분의 가장 큰 거 6분의 11파이 처리했으니까 팍팍 지워지고 또 지워지면 3 남죠? 그러면 3분의 11 해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아직 뒤쪽에 어려운 문제들은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형태들을 가는데 그래도 좀 알아야 될 정보들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각변환하는 부분들 나와 있으니까 정확하게 좀 학습을 하셨어야 되는 거고요. 자, 각변환 4분면은 무엇을 결정해주고 4분면은 부호를 결정해준다 해서 부호 처리하는 부분은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 2분의 파이 곱하기 n 했는데 이 부분이 홀수입니까 짝수입니까 이렇게 돼서 짝수면 그대로 홀수면 바뀌고 이렇게 해서 처리해가는 부분들이 핵심적인 항목이었죠. 자, 그런 부분 나와 있고
그럼 그 와중에도 또 쉬운 문제 형태를 취하는 그 와중에도 자 이렇게 다르니까 사인으로 바꿔서 풀어가는 이런 부분들이 담겨 있는 그런 문제를 좀 살펴봤습니다. 뭐 크게 많이 어려운 건 아니죠. 조금 공부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니까 좀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라고 출제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 되는데 3개의 항이 나와 있는데 등차 이 3개의 항이 등차 수열이 된다. 등차 중앙에 대한 이론 공부가 되는데 자 우리가 등차 중앙 공부할 때 바로 이유타 있는 그런 부분들만 즉 A를 중심으로 A-D, A+D 이렇게 돼 있을 때 요것만 등차 중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A-ED, A+ED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건너뛰는 요 부분들도 등차 중앙을 이루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들을 좀 알고 있다면 두 번째, K번째, 16번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K번째라는 것은 두 번째하고 이거 이제 가운데 부분이 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합하면은 얼마죠? 18이니까 K 값은 9항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좀 등차 중앙에 대한 정보를 좀 이렇게 좀 살짝 확장된 이론을 좀 알고 있느냐 이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K를 구했는데 그러면 이번에 1항, 3항, 9항이었나요? 9항이 또 등비수를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좀 써보겠습니다. 3항은 A+ED가 되겠고 9항은 A+8D 이렇게 등차수 일반항을 썼죠. 자, 근데 이런 녀석들이 등비수를 이룬다는 얘기 또 역시 등비중항에 대한 학습을 했습니까? 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AX, B 이렇게 등비수를 이룬다면 가운데 거 제곱은 양쪽의 곱이다. 자, 이 부분을 이제 적용해서 풀어야 되겠죠. 그러면 가볍게 A+8D, A+ED의 제곱 전개해서 풀겠습니다. 그냥 한번 전개해볼까요? A제곱 8AD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A제곱 4AD 처리되고 4D제곱 처리되는 거니까 A제곱 소거되고 4AD는 이꼴 4D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는 거니까 4 또 약분 되겠고 D 약분 되니까 A값은 D 이렇게 나오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맨 처음 수열이 초항이 공차가 3이라고 되어 있죠. 공차가 그렇다면은 이 부분이 3 이렇게 처리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무엇을 물어봤나요? K 물어봤군요. K는 9였고 초항은 A였으니까 A는 지금 방금 구하니까 3이니까 결과는 12 이렇게 해서 결과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설명 잘 이해됐습니까? 등차 중앙, 등비 중앙. 그렇죠. 한 문제에 두 개의 내용을 모두 집어넣어서 풀이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니까 학습을 좀 잘 하면 되겠습니다. 각각 한 문제씩 4개는 너무 좀 문항수가 그럼 많아지겠죠. 자, 그러니까 한 문제에 2개 내는 거니까 확실하게 좀 학습해서 출제 빈도가 높은 거니까 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7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마 안에 또 가로채고 또 시그마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당황하지 말고 이때는 안쪽 거부터 살펴보면 되죠. 시그마 K는 1부터 M까지. K 알겠는데 M 이런 부분이 장난쳤군요. K는 열심히 바뀌어가는 거니까 우리가 배운 규칙이 적용되는데 이런 거는 뭐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좀 그냥 숫자처럼 좀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이런 숫자가 있겠다. 자, 그렇다면 가볍게 2분의 M 플러스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고 요거는 M이라는 숫자가 몇 번 있다? M번 있다. 여기가 좀 살짝 헷갈릴 수 있게 출제자가 좀 장난쳤군요. 자, 2분의 m제곱에 대한 m제곱을 또 하니까 3m제곱이 되겠군요. m에서 계산 결과 나왔습니다. 이 나온 결과에 우리는 뭘 해야 되겠다? 시그마 m은 1부터 n까지 2분의 1을 바깥으로 집어내고 3m제곱 플러스 m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3 곱하기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여기는 2분의 n 플러스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약분해서 2 처리가 되니까 2분의가 또 공통으로 나오고 이것도 공통으로 나오고 와, 좋습니다. 4분의 n 플러스 1이 이제 공통 처리가 된 것 같고 그럼 앞쪽에 2n 플러스 1 남아있고 뒤에는 1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근데 여기가 2n 플러스 2가 되면 또 2가 나오면서 약분이 되는데 그러면 약분돼서 2 처리되고 n 남고 와, 근데 이게 또 운이 좋군요. 자, 이렇게 제곱되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우리는 450이다. 자, 그러면 3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3차 방정식은 그렇게 푸는 게 아니죠. 제곱돼 있는데 그럼 어떻게 되죠? 자, 2는 이쪽에 곱하기 해주고 자, 요거는 이제 소인수분해하는 게 좋습니다. 5, 9, 45 곱하기 1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또 곱하기면 10 되죠.
10제곱 이렇게 되면 이제 좌측과 모양이 똑같아지는 거니까 자 n은 9 이렇게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좀 효율적으로 잘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n은 이렇게 9 구했고요. 자, 이 문제 다시 좀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역시 처음 부분에 요 부분에 자 변하는 거. 아이 근데 우리가 이제 시그마 공부 조금 하면 이 정도 처리할 수 있는 거죠. 자 공부를 좀 너무 안 하고 아주 초짜 있을 때만 좀 헷갈릴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좀 담겨 있으니까 조금 공부 열심히 하라 그런 취지에서 출제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설명 잘 이해되죠? 이 정도는 뭐 가볍게 극복해야 됩니다. 자 이번에 풀 문항은 8번이 되겠습니다. 첫째 항 가르쳐주고 공차 가르쳐주는 등차수열. 등차수열 1번항 열심히 구하면 되죠. 자 1번항은 좀 효율적으로 n에 대한 1차식 이렇게 써있고 그래서 공차를 이용해서 자 첫째 1차 개수가 공차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3 썼습니다. 근데 초항이 35가 나와야 되니까 1 집어넣을 때 마이너스 3, 38 이렇게 쓰면 1번항을 가볍게 구할 수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해됐습니까? 그렇군요. 자, 근데 이제 한 12항 정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뒤에 있는 절대값을 제가 슬쩍 봤거든요. 자, 12항을 구하게 되면 여기가 12 곱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36이니까 2 해서 12항까지는 아직 플러스라는 거 알겠죠? 자, 13을 대입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돼서 음수가 된다는 거 조금 미리 살짝 봤으니까 자, 이런 거 좀 참고해서 자, 이제 드디어 시작하도록 합시다. 자, 시그마해서 우리가 K는 1항부터 20항까지 가야 되는데 자, 절대값이 되어 있습니다. 양수인 건 문제없이 해결돼 가는데 음수인 부분이 문제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맨 처음에 35부터 시작해서 줄어들어서 32에서 가가지고 12번째 2, 여기가 이제 12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문제없이 그냥 열심히 우리가 이제 합을 해가면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13항부터 생기는 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또 줄어드니까 얼마 되죠? 3 줄어드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되나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20항이니까 여기다 20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60에 이렇게 집어넣으니까 22가 되나요? 마이너스 22. 자, 이런 숫자들은 전부 다 이제 음수가 나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부분들은 무엇으로 만들어서? 양수로 만들어야 되겠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를 바깥으로 끄집어내고 이걸 이렇게 다 이렇게 더하기 해서 이제 계산하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런 부분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효율적으로 계산하죠? 등차수열이니까 2분의 이번에는 항수 12개, 초항 플러스 마랑 35 더하기 2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요. 자, 여기는 이제 부호를 바꿔서 다 이제 플러스로 이제 바꿔놨으니까 자, 이 부분을 계산하면 되니까 여기 12개 항 남았으니까 이 부분은 2분의 항수가 8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22 더하기 1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더하기 자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뭐 6 곱하기 37 처리가 되겠고 여기는 4 곱하기 23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호호 산수가 좀 만만치 않네요. 계산 좀 그래도 잘해야 되는데 6, 7이 42 18에다가 22 이렇게 처리되나요? 자 그 다음 여기는 또 얼마가 되겠습니까? 3, 4, 12에 92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314 이렇게 처리됩니까? 계산이 좀 길어지는 문제 형태. 뭐 절대값 나온 거니까 등차수열 일반항을 확실하게 구해서 어디까지가 양수고 어디까지가 음수인지 그곳에 이제 부호를 붙여서 양수를 만들어서 계산하는 거니까 자 그 부분만 정확하게 잘 판단하면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8번까지 뭐 이런 곳에서 걸림돌이 생기면 안 됩니다. 뭐 이 정도는 좀 여러분들이 기초 이론 공부들을 착실히 해서 잘 풀이를 해야 되겠습니다. 19번 시작합니다. 삼각형에서 주어진 식이 성립할 때 A각의 크기는 어떻게 되느냐? sin A 나와 있는데 2 sin B 나와 있고 루트 3분의 2 sin C가 나와 있습니다. 자 전체를 좀 2로 뭐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2분의 sin A 이렇게 처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sin B 뭐 2를 좀 만들겠습니다. 루트 3분의 sin C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sin A분의 2 sin B분의 1 sin C분의 루트 3 자 이곳에서부터 변형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럼 거꾸로 가면 되는 거죠. 자 이걸 뭐 사인 법칙에 해당하는 거니까 우리가 A, B, C 자, A, B, C 요 녀석들의 B가 2대 1대 루트 3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어디서 많이 본 숫자입니다. 어디서 봤죠? 저 피타고라스에서부터 뭐 삼각비 거치면서 많이 봤습니다. A에 대응하는 편 2 됐습니까? 그 다음에 B에 대응하는 편 뭐 이쪽으로 할까요?
우위로 할까요? 이미 썼으니까 C에 대응하는 변 이렇게 돼서 루트 3 됐습니까? 그래서 30도, 60도, 90도의 B 할 때 많이 공부한 것 같습니다. A가 당연히 몇 도가 되겠습니까? 90도 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아직 그렇게 많이 어려운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쪽 공부할 때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삼각형의 넓이 가장 기본적인 항목들인데 사인 법칙을 제대로 공부했느냐 질문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번엔 10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항과 공비가 1보다 큰 수, 이렇게 구성되어 있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일반 항은 우리가 A, R에 n-1승 이렇게 처리된 이런 식들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자, 1보다 큰 숫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등비수열이다. 자, 근데 기억은 뭐죠? 와, 뒤집어 놨습니다. 뒤집어 놨어. A, R에 n-1승 분의 1 이렇게 된 수열에 대해서 물어봤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거는 뭐 초항이 이제 a분의 1 이런 형태가 초항이 되겠고, 뭐 공비 부분을 좀 다시 이걸 써보게 되면 a분의 1 곱하기 뭐 r분의 1에 뭐 n-1승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공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r분의 1 처리가 되겠다. 공비가 r분의 1 등비수열이다. 맞습니다. 자, 됐고요. 다음은 니은. 자, 저 부분에 로그를 취했습니다. 밑이 r인 로그. 그러면 a, r의 n-1승 이 부분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그 R에 A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그 다음 부분이 재밌습니다. 이렇게 처리가 되네요. 다시 좀 그렇게 쓰게 되면 n 더하기 뭐 로그 R에 A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n에 대한 1차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 1차 개수가 공차 이렇게 되는 거니까 공차 되는 거니까 공차가 1인 등차수열이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와우. 다음 디귿이요. 디귿은 사실 할 필요가 없는데 등비수열일 때 이은항 창 당연히 등비수열이 되는데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AR의 n승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빼기 AR의 n-승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뭐가 되겠습니까? AR의 n-승 공통의 R-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걸 좀 다시 잘 쓰게 되면 AR- 있고요. R의 n-승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밑이 R 그대로 유지가 되죠. 그러니까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이다. 자,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세 개가 다 맞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출제됐군요. 자, 세 개 다 맞는 문제가 될 때 좀 아슬아슬하죠. 자, 그냥 정확하게 좀 공부해야 되는 거니까. 자, 등비수열의 일반항에 대해서 다양한 형태들에 대해서 공부가 됐는지 질문하는 거니까 침착하게 주어진 시기에 이제 그냥 뭐 선입관으로 대입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확하게 좀 살펴보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나누기 모양, 로고 취한 모양, 그다음 빼기 한 모양 이런 것들 이제 살펴봐서 답을 해가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10번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엔 11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에서 주어진 식이 성립할 때 각도들이 이렇게 화려한 변신을 했군요. 그럼 우리가 A 더하기 B 더하기 C 각을 다 합하면 파이가 되겠다. 그러면 A 더하기 B는 뭐다? 파이 마이너스 C다. 복잡한 부분들은 이렇게 좀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볼까요? 이 사인 2분의 자, A 플러스 B 이 자리에다가 파이 마이너스 C를 썼습니다. 그러면 또 EC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인 A를 쓰면 되겠고 사인 B를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직 처리가 안 됐나요? 그럼 2배의 사인 여기가 2분의 파이 빼기 C 이렇게 처리돼야 되는 거니까 될까요? 자, 그러면 이게 뭐게 되겠습니까? 오호, 1사분면은 부호는 상관이 없는데, 자, 이게 이제 90이 한 번이니까 이거 코사인 C로 바뀌어야 됩니다. 호호,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상태에서 이게 무슨 삼각형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변기의 형태로 열심히 바꿔야 되겠죠. 자, 코사인 C는 2AB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C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자, 처리가 됐고 2R분의 A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긴 2R분의 B 처리해주면 되죠? 2R은 소거가 되겠고 2 소거되고 A 소거되고 와우 쫙쫙 지워집니다. 자, 분자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C제곱이 있었고요. 오른쪽에 남아있는 좌변에 나와있던 분모의 B를 우변에다 곱하기 주면 B제곱이 되면서 또 소거가 됩니다. 와, 그럼 뭐 A제곱은 있고 C제곱 이런 모양 나왔는데,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가볍게 자, 이등변 삼각형을 체킹해 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조금 당황하지만 않으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인 거 맞죠? 자, 저 이 부분 각도 이 부분 침착하게 이렇게 적용해주면 됩니다. 그럼 각 변화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별 문제 없이 자, 요런 식을 형태 자, 만들어가는 게 첫 번째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는 자, 이런 부분 사인 법칙, 이런 부분 뭐 코사인 법칙 이렇게 적용해서 우리가 각도 형태들을 알아볼 수 없을 때 변길이 형태를 이용해서 표시해서 알아봐가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이 정도는 뭐 공식 암기만 정확하게 되어 있으면 풀 수 있는 거니까 잘 할 수 있으리라 믿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2번이 되겠습니다. fx가 시그마를 통해서 좀 표현되어 있어가지고 뭐지? 라고 되는데 갑자기 합성함수에서 또 상수항을 물어봤습니다. 조금 당황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시그마 부분은 잘 모르면 좀 전개해서 써도 되겠습니다. 이 x 제곱해서 이제 여기가 열심히 시그마 부분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쭉 가서 x의 18제곱까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합성함수인데 상수함수. 그럼 뭐 이게 모양 형태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f 이렇게 합성함수 이런 부분들은 자, 2는 있는 거고 요게 이제 괄호 부분에 이제 이거랑 똑같은 이 모양이 좀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와우. 그 다음은 그런 게 제곱되어 있고 해서 쭉 해서 18제곱까지 가야 되겠다. 저 난감합니다. 근데 이제 상수한 거 한다는 게 재밌는 것 같습니다. 상수한 거 한다는 거. 그중 하나만 볼까요? 그러면 x 18제곱 더하기 x 17제곱 해서 쭉 해가지고 x 더하기 2 돼 있는데 만약에 맨 마지막 거를 살펴본다면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곳에서 상수항은요? 와우.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그냥 2의 18제곱인데요?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상수항 구한다라는 이 표현 때문에 이 문제는 좀 쉽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맨 처음 여기 부분에 이제 2가 있고요. 그 다음 여기 가로 부분부터 2. 그 다음에는 상수항이 제곱이니까 제곱. 2 세제곱 해서 쭉 해서 2에 18제곱까지 쫙 나오죠? 자, 그러면 이 뒤쪽 파트 부분이 이제 등비수열 모양을 딱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는 했고 2-1 초항이 2니까 2 써야 되겠고 2에 항수 18개 했고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건 1이니까 필요 없고요. 전개해주면 2에 19제곱 되고 마이너스 2 플러스 2 지워지는데요. 그냥 가볍게 끝나겠습니다. 이게 걱정했던 것만큼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죠? 자, 시그마에 있어서 낯선 형태 함수 그냥 써봐서 어떤 거구나 좀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합성함수. 그래서 이제 생긴 모양이 이렇게 되겠다. 자, 이제 사실 여기서 이제 고민이 되죠. 여기가 이제 등비수열인데 등비수열 이걸 계산을 미리 해둘까 말까 고민했는데 뒤에 이제 상수항이라서 뜻 파악이 먼저 더 중요하겠다. 그래서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샘플로 여기 뒤에 있는 거 하나를 좀 살펴봤더니 이때 상수항이라는 것은 결국은 맨 마지막 이 상수 파트 부분을 지수한 자, 2의 18제곱 이런 모양이구나 판단했다면 주어진 식에서 굳이 우리가 이제 뭐 미리 계산할 필요가 없이 곧바로 상수항에 사용될 그런 숫자들만 이렇게 꺼낼 수가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뒤쪽 파트 부분이 이제 등비수열이 되는 거니까 등비수열 합을 간접적으로 다른 형태를 통해서 질문한 것 같습니다. 와우, 선생님들이 이렇게 이제 머리를 좀 써서 변형된 문제 형태를 찾아서 출제하시는 거죠. 등비수열 합을 구하라. 그냥 내기가 좀 뭐하니까 자, 변형시킨 이런 문제를 출제한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 정도 여러분들 좀 공부하면 해결할 수 있으라 믿겠습니다. 자, 열심히 공부하길 바라면서 12번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함께 수성고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13번 이어집니다. 다음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주어진 이 긴 식이 성립함을 수학적 기납법을 이용해서 증명한 것이다. 수학적 기납법 모든 학교에 한 문제씩 꼬박꼬박 출제가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정의된 초항이 성립한다는 걸 보이고 K번째 성립한다고 가정하고 그 다음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함을 보여가는 그런 절차가 수학적 기납법 증명 과정이죠. 자, 살펴보겠습니다. 주어진 식 n이 1일 때 계산 다 해놨습니다. 성립합니다. 알겠습니다.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고 그러면 자,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해야 되니까 이게 이제 n번째 항이니까 그 다음 번째 항을 이것에다가 양변에다가 똑같이 더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양변에다가 똑같이 더하게 해야 되면 여기다 이제 n이 1 들어가게 된 거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2n-1 2n 플러스 1 이렇게 된 거 분의 1 이렇게 두 개가 좀 곱하게 되어 있는데 그 다음 항은 자, 이 부분이 하나가 더 늘면 2n 플러스 1이 되겠고요. 이게 또 항이 하나 더 늘면 2n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이 처리돼야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득득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 증명을 해야 되는데 우변 결과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2n 플러스 1분의 2n 플러스 1분의 n 이렇게 됐는데 자, 결국은 n 플러스 1이 들어간 형태면 여기 n 플러스 1 들어가야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2의 n 플러스 1 더하기 1분의 여기는 뭐 그대로 n 플러스 1이고 자, 계산하게 되면은 자, 2n 플러스 3분의 n 플러스 1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형태가 K 모양 형태로 써져 있는 거니까 가볍게 4번 형태를 답하면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틀 정확하게 학습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정의된 초항이 성립보여야 되겠고요. K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니까 주어진 식 잘 살피면 되겠습니다. K 플러스 1번째를 보여야 되는 거니까 이 주어진 식에 K 플러스 1번째까지 들어간 모양이 보여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 항이 필요한 것 같고 나중에 증명해야 될 것도 그 다음 항이 필요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증명 이해되셨죠? 자, 모든 학교에 출제되는 그런 문제 유형 확실하게 공부 잘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 풀어야 될 문항은 뭔가요? 다음은 오각수에 대한 설명이다. 오각수? 잘 모르는데 자, 뭔지 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점의 개수를 늘려가면서 오각형 모양의 배치한 수를 그냥 점을 이렇게 배치한 수를 알겠습니다. 자, 1단계에는 보니까 점이 하나인 거 맞고요. 2단계에는 그곳에다가 4개의 점이 더 추가돼서 계산됐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엔요 7개의 점, 그 다음엔요 10개의 점 이런 식으로 더 추가됩니다. 바깥쪽에 추가되는 점 개수가 여기 추가되는 점 개수가 자 그리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과정에서 빈칸 F는 도대체 뭐가 되느냐, 이 F는 뭐가 되느냐 물어봤는데 숫자들을 보니까 1, 4, 7, 10 이런 규칙으로 나가는 겁니다. 근데 잘 살펴보면요 여기가 차이가 30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게 등차 수열이에요. 그렇다면요 공차가 3이는 거니까 3n 그 다음에 초항 맞춰야 되니까 3n 마이너스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FN이 되겠죠.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자, 됐죠? 자, 그랬을 때 맨 마지막에 들어갈 때 10단계가 되니까 그럼 10단계면 A면 이곳에 들어갈 숫자가 10이 들어가면 되는 거죠. 10을 집어넣으니까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자, 그럼 차곡차곡 다 구해놓죠. F2라는 것은 이곳에 2를 집어넣으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2 집어넣으면 아까 써져 있는 숫자 아닙니까? 4? 참. 이게 F2잖아요. 그 다음 10단계면 F10에 해당하는 거니까 F10 이 부분이 이제 A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 부분 10을 집어넣으면 28 처리하면 되겠고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 부분을 다 더하기 한 것이 P다. 그러면 이제 3K-2 해서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계산해야 되는 거죠? 참 하면 될 것 같습니다. 3 곱하기 2분의 10, 11 처리해주면 되겠고 요거는 2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5 이렇게 처리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 곱하기 55에서 빼기 20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 부분은 3, 5, 15에다가 그 다음 3, 5, 15니까 165 이렇게 되고 빼기 20이니까 145가 되겠습니까? 자, 됐습니다. 145 또 나왔습니다. 그럼 145 또 있고 됐죠? 이게 3개의 숫자들을 모두 다 더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디다 할까요? 145에다가 합치면 32 처리되니까 177 이렇게 계산되면 되겠습니까? 자, 177 있던가요? 자, 있습니다. 자, 오각수 그리고 긴 박스에다가 그림까지 나와 있고 좀 살짝 당황할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였는데 차분하게 문제에 주어진 특징 이용해서 살펴보니까 그리 어렵지 않게 계산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겁쟁이만 아니면 풀 수 있다는 자신감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14번 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번 시작합니다. 삼각형에서 변길이 주어져 있을 때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와 내접원의 반지름 길이 구해서 다음 값을 계산해 달라. 서서히 본색을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까? 자, A, B, C 17, B에 15, C에 16 이렇게 돼 있는데 외접원 반지름 어떻게 구할까요? 금방 구할 재주가 없습니다. 좀 과정을 좀 거쳐야 되죠. 자, 변길이 3개가 다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코사인 법칙을 먼저 떠올려서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냥 A각으로 하죠. 코사인 A 해주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2, 16, 15 처리됐습니까? 그럼 16제곱 더하기 15제곱 빼기 17제곱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효율적인 산수를 해야 되는데 될까요? 2, 16, 15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고 16은 놔둔다고 치더라도 이 부분이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 15 플러스 17에다가 빼기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됩니까? 합차 공식을 이용했습니다. 자, 그리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곳이 32가 되는 거죠. 16 곱하기 2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마이너스 2는 있고 자, 그러면 16이 하나씩 소거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잘했습니다.
그 다음 아니 좀 정리한 다음에 또 보죠. 2 곱하기 15가 남았고 아직 16이 남았고 이곳이 아직 4가 남아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뭐 약분도 되겠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분 먼저 하죠. 뭐 15분의 8 마이너스 2 되니까 6이고, 6이면은 또 계산이 되는가요? 6이면은 또 약분이 되죠. 3, 5, 15, 3, 2, 6 해서 자 5분의 2. 결과를 얻어낸 것 같습니다. 자, 5분의 2 이렇게 나왔던 얘기는, 자, 그럼 뭐 사인 A도 미리 구해놓죠. 뭐 사인 A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양상 5분의 2면은 5분의 25에서 루트 20일 되는 겁니까? 루트 20일 해서 사인 값도 구해놨습니다. 왜 구해놨을까요? 자, 우리는 매저번 반지름 뭐 사인 법칙하고 관련 있다는 거 아실 겁니다. 자, 급한 대로 넓이 다른 것부터 구하겠습니다. 자, 내저번 반지름은 그럼 어떻게 구할까요? 내저번 반지름은 우리가 구한 공식 중에 2분의 R에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게 있습니다. 자, 요 부분이 이제 관심 있는 거니까 이걸 좀 이용하라는 얘기가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2분의 1, 자, A 값을 구해놨으니까 15 곱하기 16 되겠군요. 15 곱하기 16에 이제 사인 A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데, 이 부분이 2분의 R에, 자, 여기가 15, 16, 17 이렇게 처리됐습니까? 이런 모양 형태. 자, 이 부분 이제 소거된다고 치더라도 이 부분 이제 16 곱하기 3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센스 있는 거죠. 자, 그럼 16이 사라지고, 됐습니까? 자, 약분해서 또 사라지고. 그러면 R이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5 사인 A가 또 5분의 루트 21이니까 와우. 그러면 루트 21 이렇게 처리해서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슬슬 좀 가봅시다. 우리가 4R에 R 이렇게 됐는데 2 곱하기 2R R로 보겠습니다. 자, 2 곱하기 2R은 우리가 사인 A분의 A로 처리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R은 또 루트 20을 이렇게 구한 게 있고, 자, 그럼 볼까요? 자, 2 곱하기 사인 값이 아까 5분의 루트 21 나와 있고, 분의 A 변기가 얼마였죠? 17이었습니다. 17, 그 다음에 루트 21 이렇게 처리되니까 요게 소거가 되는군요. 됐습니까? 그러면 10 곱하기 17 처리되니까 170 해서 계산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170 있어야 돼, 있어야 돼. 3번에 있었군요. 됐습니까? 삼각형 넓이, 코사인 법칙, 사인 법칙. 와, 알고 나서 보니까 지금 제가 좀 다 썼나요? 와, 가장 먼저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코사인 값을 구했고요. 그래서 사인 값을 구해놨고,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을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항목이었죠. 그걸 통해서 내접은 반지름 길이를 구해야 되는 거였고, 자, 이 값을 구해가는데, 자, 외접은 반지름과 관련된 것은 또 사인 법칙도 관련되어 있는 거죠. 자, 문제가 이렇게 업그레이드 돼가는군요. 자, 번호가 15번 정도 오니까 슬금슬금 업그레이드된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풀려고, 그리고 이론들을 바르게 적용하는지 좀 신경 써가면서 풀이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15번 이해 잘 되셨죠? 자, 좀 어려운 부분들은 복습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16번 보겠습니다. 두 함수 y는 뭐 3x까지 있습니까? 4의 코사인 2x. x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pq라고 했으니까 x축 만나는 점 찾으면 되겠고요. 자, 그래프의 점에 대해서 넓이 최대값. 자, 그러면 사인 3x가 x축 만나는 건 y값이 0 되는 거니까 3x 파트의 각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사인 값이 0 되는 데는 0, 파이, 2파이 이런 형태의 각도들을 열심히 구해가면 되는데, 자, 범위는 또 0부터 2파이 사이에서 p값을 찾아야 되니까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x는 3분의 파이 이렇게 찾으면 이 값이 p값 되겠습니다. 걱정인 것보다 아주 심각할 정도로 어려운 건 아닌데요. 자, 이번에 그러면 코사인 2x 알아볼까요? 2x가 0 되는 각도, 그러면 이건 이제 2x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자,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뭐 해서 이제 계속 더 진행해야 되는데, 각도 범위가 2부 파이 사이가 돼야 되죠. 자, 그러면 요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x는 그러면 4분의 3파이 정도가 나오면 되겠네요. 요 부분이 이제 q가 되겠습니다. 뭐 pq 다 찾았습니다. 뭐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걱정할 바가 아니었군요. 괜히 긴장했습니다. 자, 근데 넓이 최대다. 근데 또 다른 점 하나가, 자, 요 그래프 위에 있네요. 자, 근데 사인 그래프는 뭐 별거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려서 가는데 최대가 3까지 되겠고, 지금 PQ라는 것이 이런데 어딘가 이렇게 있는 부분이면은 만나는 점이니까 이런 대로 해야 되겠죠. 자, 이런 부분이 있으면 넓이 구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높이가 최대가 되면 되는 거죠. 자,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삼각형 PQR의 넓이라는 것은, 자, 2분의 1에 뭐 가로 길이는 4분의 3 빼기
아까 얼마였죠? 3분의 1입니까? 3분의 1 파이 처리해주면 되겠고 높이는 그냥 최대값 3 쓰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가 계산이 얼마가 되나요? 12분의 9, 4, 5가 처리가 되나요? 자, 2분의 1, 3도 있고 파이도 있고 뭐 파이를 어디다 쓰고 3 어디다 씁니까? 참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 좀 약분만 슬슬 하면 되죠. 4가 되니까 8분의 5에서 정답은 8분의 5파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8분의 5파이, 8분의 5파이 됐습니까? 자, 16번은 사인 3x 코사인 2x. 와우, 화려한 형태의 식들이 주어져 있어서 좀 당황스럽지만 침착하게 뭐 x축과 만나는 점들이니까 그 값이 0 되는 부분, 0 되는 부분 각도들 이렇게 좀 쭉 좀 해서 그에 해당하는 각도들 쭉 나오는 것으로 그에 해당하는 각도들을 차분하게 구하면 뭐 생각만큼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계에 대해서 겁먹지 말고 도전 정신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라. 뭐 그런 취지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16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7번 함께 보도록 합니다. 세 변의 길이가 각각 ABC인 삼각형에서 주어진 식이 성립할 때 코사인 A의 최소값은 어떻게 되느냐? 코사인 A를 물어보고 변 길이에 대한 정보가 있다는 얘기는 뭐 제2법칙 써서 식을 만들어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2BC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해서 가장 기본식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 식 만들어 놓고 주어진 부분 어떻게 쓸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군요. 그죠? 자, 2BC 저는 어떻게 선택할 것 같습니까? 뭐 A제곱을 가볍게 소거할 겁니다. 2분의 3BC 됐습니까? 자,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어떻게 최소값을 구해갈 것인가? 저는요 직접 나누기를 할 겁니다. BC분의 B 해주면 C분의 B가 되겠고요. 자, 여기는 C가 하나 지우니까 B분의 C 되고요. 여기는 4분의 3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모양을 만들어 놓고 자,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해주면 최소가 되는 부분들을 생각할까? 이렇게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주면 되겠습니까? 자, 이 주어진 식이 역수 모양입니다. 역수 형태꼴로 주어져 있습니다. 최소 구해야 됩니다. 변 길이 형태들이었으니까 양수라는 표현들이 자동으로 녹아 있습니다. 뭘까요? 산술기하 평균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주어진 식 보게 되면 2배의 루트 둘 열심히 곱하면 되겠고 뒤에 빼기 4분의 3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자, 이 부분이 이제 깔끔하게 지워져서 1-4분의 3 처리되는 거니까 답은 가볍게 4분의 1 처리해 가서 답을 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보게 되면 자, 변 길이의 코사인 제2법칙을 쓰라는 거 주어진 관계식이 있으니까 뭐 정리한다는 거 자, 이 부분에서 이제 판단을 좀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이 과정이 이게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제시해 드렸으니까 뭐 되겠지만 자, 이 부분 만들어 놓고 그렇게 되면 이제 역수 모양꼴이 있고 당연히 변 길이가 양수가 되겠고 최소값 구하라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정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산술기하 평균을 연결시켜가는 이 부분 자, 뭐 풀이의 난이도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시험 장소에서 느끼는 감은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 뭐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시죠? 항상 산술기하 평균은 염두에 두고 있어야만 풀이가 가능한 거니까 신경 써서 좀 기억했다가 잘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이번에 풀 문항은 18번이 되겠습니다. 변 길이들이 쫙 줘져 있고 자, 그 다음에 AB, AC 위에 또 좌표도 잡았습니다. 길이 표시도 되어 있고 삼각형 APQ 넓이가 또 전체 넓이 5분의 1, 그 다음 PQ 길이 자, 내용들이 좀 복잡해서 좀 어떤 내용인지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ABC 이렇게 되어 있고 AB, AC 위에 좌표 잡아서 PQ라고 해줬고 그 길이를 PQ다라고 했고 됐습니까? 자, 문제를 보게 되면 AB 길이는 또 4가 또 주어져 있고 BC가 루트 11 주어져 있고 CA가 또 5가 이렇게 딱 주어져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또 PQ 길이 요 나중에 이 길이를 또 구해서 이 길이의 최소값 이렇게 가야 되네요. 자, 어떻습니까? 일단 내용 정리해서 무엇을 풀어야 될지는 좀 됐죠. 자, 실상 이 문제는 출제되는 학교가 상당히 많은 그런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뭐
평행사변의 형태에서 이런 원리를 좀 질문하는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어쨌든 다양한 학교에서 많이 제법 출제가 되는 문제의 형태니까 좀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자, 변 길이들이 문제에서 다 주어진 형태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코사인 A를 먼저 구해가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2배의 4, 5, 16, 25 빼기 1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이 계산 결과가 얼마가 되나요? 자, 빼니까 5 해주니까 여기가 30 처리가 되겠습니까? 2, 4, 5 그러면은 얼마가 되죠? 20의 약분을 딱 되는 거니까 4분의 3 되나요? 4분의 3 이렇게 해서 코사인 A 값을 구해놨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뭐 이때 이제 PQ에 관한 부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 문제를 본데 보면 문제에 아주 중요한 힌트가 있습니다. 넓이에 대한 이런 정보에 대한 힌트가 있으니까 굳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2분의 1 PQ 사인 A 해주면 되죠. 그럼 2분의 1 길이가 얼마였죠? 4, 5 사인 A 해주고 넓이의 5분의 1을 차지해줍니다. 짠짠. 2분의 1 소거되고 사인 A 소거되니까 뭐 계산에 그리 어려움도 없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PQ 길이가 우리는 얼마라는 거 알았습니까? 약분도 하나 되니까 4 이렇게까지 정리가 되어 있나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PQ 길이 자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건 변 길이의 곱이 이제 되는데, 자, 이 부분은 뭐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그냥 뭐 이게 제2법칙을 쓰라고 뭐 거의 나와 있는 거와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PQ 제곱은 P 제곱 더하기 Q 제곱 마이너스 2PQ의 코사인 A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코사인 A 값이 아까 4분의 3 계산하지 않았습니까? 됐죠? 자, 그래서 우리는 P제곱 더하기 Q제곱 이렇게 열심히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PQ 계산 결과가 4고 여기가 4분의 3이니까 여기 4를 집어넣고 4분의 3에 지금 약분이 이렇게 처리니까 6 해서 계산 결과 나오면 되겠죠? 자,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주면 이 길이의 또 PQ 길이의 최소값이 되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논란이 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어떻게 주면 되겠습니까? 뭐 별거 없습니다. 제곱되어 있는데 또 산술기. 오, 이야, 이거 또 큰일 났네요. 또 산술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곳에다가 4를 대입하니까 8에 빼기 6 해주니까 2가 처리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PQ 길이의 제곱이 2가 나왔으니까 자, 문제에서 무엇을 구하라고 했습니까? PQ 길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PQ 길이. 아, 그럼 이제 루트를 열심히 씌워서 답을 처리해주면 그런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출제 빈도가 좀 돼 있는데 오, 그것까진 다 좋은 게 산술기와 평균이 연속으로 나온 게 조금 살짝 안타깝습니다. 17번은 그러면 다른 형태 제곱 문제풀이를 잘못했던 건가요? 자, 18번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변길이 주어져 있고 PQ 잡아서 뭐 넓이가 된다. 이제 모양 잡아서 이제 어떤 내용인지 점검을 했고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코사인 값을 구해놨습니다. 나중에 이제 PQ 길이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코사인 값 미리 구해놓은 거겠고, 넓이는 뭐 주어진 대로 그대로 처리해서 문제에 주어져 있는 문자 PQ 계산 결과가 얼마라는 것 좀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당연히 코사인 제2법칙 해야 되겠죠. 변 길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표현해야 되는 거니까 해서 나왔을 때 최소값 이 부분은 자, 우리가 고부를 할 때 합 형태를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산술기와 평균입니다. 됐습니까? 해서 문제를 풀어간 이 과정 되죠? 자, 이거는 좀 출제 빈도가 좀 높은 그런 문제 형태니까 학습, 복습 확실하게 잘 하셔서 다음엔 여러분 스스로도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8번 설명 마칩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19번입니다. 수열 ANA 첫 장부터 N항까지 합 SN이 주어져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부분이 좀 보이네요. 그 다음 시그마 해서 계산하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SN이 주어져 있는데 2분의 1n 제곱 더하기 2분의 3n 더하기 1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요, 자, 상수항이 있다는 겁니다. n의 2차식이고 상수항이 없다 이렇게 되어야 이제 완벽한 등차인데 지금 상수항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심해야 될 주의할 점이 딱 눈에 보이는 거죠. S1 equal A1인데 이 부분은 2를 집어넣은 거니까 뭐 이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2분의 6에서 3 나왔습니까? 자, 이 부분을 이제 특징적으로 좀 잘 기억해야 되겠고요. 자, 일반항은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되겠습니까? 자, 요 값의 2배에서 n 열심히 쓰면 되겠고, 자, 요거 이제 이렇게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초항이 2가 나와야 되니까 1 이렇게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했습니다. 자, 이 부분요 좀 헷갈리시면 SN 빼기 SN-1 이렇게 하셔서 구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좀 이제 속도를 좀 내야 돼서
조금 특징을 좀 이용해서 계산했습니다. 자, 구해서 냈습니다. 근데 요 문제 우리가 풀어야 될 거는 시그마 AK 플러스 2분의 1 해서 K는 1부터 어디까지 10까지 들어가는 형태를 풀어가야 되는데, 자, 이 부분이 이제 맨 처음에 1 들어갈 때 이 부분이 이제 규칙에서 어긋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맨 처음 들어갈 때 A1, A3 분의 1 이 부분은 좀 따로 계산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하기 시그마 K는 2부터 10까지는 이제 뭐 이건 규칙에 어긋나지 않으니까, 자,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풀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3을 집어넣으니까 여기 뭐 4분의 1이니까 3 곱하기 4분의 1은 따로 계산하겠고, 자, 이 부분은요, 그런 부분이니까 좀 식을 쓰게 되면 시그마 K는 2부터 10까지 K 플러스 1 되겠고, K 플러스 3분의 1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12분의 1은 다 계산됐고요. 자, 이 부분은 이제 2분의 1 튀어나가고 시그마 가로치고 K 플러스 1분의 1 빼기 K 플러스 3분의 1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2부터 10까지 되죠. 자, 그러면 식을 좀 다시 한번 쭉 좀 살펴볼까요? 자, 2분의 1 공통이 있는 상황에서 2를 집어넣으니까 3분의 1, 5분의 1, 4분의 1, 6분의 1, 5분의 1, 7분의 1 이렇게 가는 건가요? 와, 드디어 그럼 앞에 두 개가 남네요. 지워지기 시작하는 게 보여서 이제 두 개가 남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 뒤에도 두 개가 남아야 되니까 맨 마지막에 10을 대입하면 11분의 1 빼기 13분의 1이었고, 그 앞에 10분의 1 빼기 12분의 1 이렇게 해서 띵띵띵 이렇게 지워지면 이렇게 남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워져가는 모양이 되니까, 산수가 조금 마음에 안 듭니다. 자, 2분의 1 있고 남는 식을 좀 써보면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빼기 12분의 1 빼기 13분의 1입니다. 와, 13분의 1. 마음에 안 드는데. 자, 여기가 뭐 빼기 해야 될 부분이 좀 더 남아있는데, 이거 어떻게 되죠? 12분의 얼마가 되죠? 이게 3, 4, 7이죠? 7에다가 6인데 여기 또 들어가니까 8 됩니까? 8? 어떻게 정리해 줬을까요? 8을 곧바로 쓰죠? 뭐 이렇게 2분의 1 이렇게 해서 8 정리해 줬고, 여기 이제 13분의 1이 있다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4, 32, 3분의 2가 처리가 되는 거니까 2분의 1에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3 곱하기 13 이렇게 되면 39입니까? 그래서 26에서 빼기 3 해주면 되는 거죠. 자, 39에 2배 주니까 78분의 23 이렇게 되는 겁니까? 와우, 산수가 장난이 아닙니다. 자, 해서 계산을 좀 했습니다. 자, 이랬을 때 문제에서는 또 P 더하기 Q를 구하라고 했네요. 와, 마지막까지 90에 101 이렇게 처리됩니까? 하면 되는데 101이 보기에 있어라. 자,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자, 조심해야 될 요소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산수까지 따라다닙니다. 자, 이 부분, 자, 등차 수열의 합이 되다 말았습니다. 상수항이 존재하는 거니까. 자, 이럴 때 제가 어떻게 대처했는지 보시죠. 초항은 따로 구해놓고요. 이건 규칙에서 어긋나는 겁니다. 그 다음은 이 부분을 없애버리고 정상적인 등차 수열 형태라고 해서 일반항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데 이 부분이 몇 항부터 성립한다? 2항부터 성립한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래서 구했는데 그 부분에서 끝이 아니라 이런 새로운 산수를 해야 되는데 이 초항이 규칙에서 어긋나는 거니까 계산 규칙에서 이 부분 또 따로 빼서 계산해야 되는 거죠. 끝까지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이제 부분 분수가 이제 시험에 이제 잘 나오는 그런 패턴인데, 여기도 또 산수가 좀 어렵게 됐습니다. 이게 연속하는 두 숫자였으면 좋겠는데, 한 칸 좀 건너뛰다 보니까 이게 두 개씩 남아서 마지막 계산도 좀 이렇게 복잡해지는 그런 모양 형태가 됐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인 흐름 좀 잘 이해되셨죠? 자, 등차 수열하고 부분 분수는 아주 짝짝꿍입니다. 연결시켜서 잘 나오는 건데, 지금 이 문제는 이제 끝자락 되는 거니까 함정인 초항에 이제 이렇게 미지수까지 넣은 그런 문제 형태가 출제된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이런 부분들 꼼꼼하게 해야 되니까 복습 철저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20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인데 변 길이 가르쳐주고 각도도 좀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외접원 반지름 길이를 구해달라. 자, 곧바로 구하고 싶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도 주어진 부분들이 이쪽 C각에 해당하는 부분이 주어져 있는데 변 길이 쪽은 이 A각 쪽이 주어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가 될까요? 자, 코사인 A하고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에서 코사인 A 이 부분은 그래, 옆에다 바로 쓰면 안 되죠. 자, 이 부분은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C 이런 거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2, 4분면이니까 마이너스고 마이너스 코사인 C 된다.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주어진 부분에서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항목인 것 같습니다. 자, 됐습니까? 자, 저는요 BD 제곱을 열심히 구하러 갈 겁니다. 어떻게 갈 거죠? 이쪽 이제 변길이 주어진 이 부분에서 이제 구하려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구하러 갑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2배의 제가 지금 무엇을 한 건가요? 자, 13제곱 더하기 4제곱 빼기 2배의 13 곱하기 4 처리해주면 되겠고, 코사인인데, 자, 여기 이제 코사인 A 부분은 아까 이제 이렇게 처리된다고 했죠. 자, 13분의 집중력이 떨어지기 시작했나 봅니다. 자, 집중. 자, 13분의 5 부호 바꾸고 됐습니까? 13이 이렇게 좀 소거가 되겠습니다. 되죠? 자, 그러면 169에다가 16에다가 20에 40 이렇게 처리됐습니까? 그렇군요. 그러면 40을 주면 209에다가 225가 되겠습니다. 다행입니다. 15 제곱해서 BD 길이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BD 길이가 나오면 이게 뭐에 좋은데요? 아하하하. 자, 아까 우리가 코사인 A 값을 구했거든요. 코사인 A 값이 마이너스 13분의 5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사인 A를 안다는 얘기죠. 코사인 값이 뭐 13분의 5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이거 10이 처리되는 거니까 사인 A 값은 13분의 10이 이렇게 처리된다는 얘기죠. 자, 좋은 이야기가 됐습니다. 자, 사인 A 분의 방금 전에 열심히 구한 BD 길이, 이 부분이 이제 2R 이렇게 처리가 될 수 있는 거죠. 바로 이런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13분의 10이 처리됐고 BD 길이가 15 이렇게 열심히 나왔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2R 처리가 되는데, 요게 또 약분이 이루어지네요. 맞죠? 3, 5, 15, 3, 40이 됐습니까? 그러면 4분의 5 곱하기 13, 이 부분이 2R 이렇게 되는데, 5 곱하기 13 이렇게 되면 8R 이렇게 처리돼서 그럼 65가 되겠습니까? 자,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8R 구하라고 했거든요. 자, 이 부분은 이제 마지막 산수 부분 좀 도와주는 그런 형태였던 것 같습니다. 자, 65가 답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 도형 나왔다고 해서 이렇게 뭐 쫄지 말고, 근데 좀 제가 좀 이렇게 해설 강의를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해당하는, 이 그림에 해당하는 이 문제의 유형이 제가 지금 한 3-4번 좀 푼 것 같습니다. 숫자들은 좀 변화가 있는데, 자, 그래서 잘 나오는 패턴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좀 공부하셔가지고 다음에 좀 확실하게 좀 잘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변 길이의 각도. 그런데 이제 써야 될 각도는, 자, 변 길이가 뭐 A 주변에 있으니까 A각이 필요한 거니까, 원에 대접하는 각의 성질, 대각의 합은 몇 도? 180도. 자, 이걸 이용해서 이제 A 각에 해당하는 표현을 알았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BD 길이를 구해가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사인 법칙을 우리가 쓸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문제도 한 문제에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동시에 사용해서 풀이를 진행해야 되는 뭐 그럴싸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런 문제를 몇 번 해설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출제 빈도가 제법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확실하게 학습하셔서 여러분들 실력 향상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0번 마무리합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21번입니다. 소수형 문제가 되겠고, 수성고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힘내서 풀어야 되겠습니다. 우샤! 어떤 문제일까요? 자, 1부터 10까지 자연수 중에서 서로 다른 두 자연수의 곱을 알파, 1부터 10까지 자연수 중에서 연속하는 두 자연수의 곱을 베타, 10까지 자연수 중에서 연속하지 않는 자연수의 곱을 감마라. 그냥 다른 거, 연속한 거, 연속하지 않는 거. 알파가 베타 플러스 감마란 이야기가 이 문장에 주어져 있네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알파를 구해가는 과정입니다. 연속 이웃하지 않는 숫자를 막 전부 다 곱한 거요? 그걸 어떻게 구했을까요? 자, 한번 살펴봐 달라,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1부터 10까지 자연수 n에 대해서 n과 n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자연수의 곱을 만든 수열을 만들어서 계산했군요. 자, A1이라는 것은 앞에 1에다가 그거보다 큰 숫자들 3, 4 이렇게 채곡채곡해서 10까지, A2는 2에다가 3, 4에서부터 10까지, 3에 4부터 10까지, 채곡채곡 다 한 거죠. 그래서 9 곱하기 10까지. 그러면 이거를 이제 다 더하기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서로 다른 두 숫자들을 이제 빠짐없이 다 곱하기 한 거가 되겠죠. 10 이하의 숫자에서 1부터 10까지 해서
맞죠? 그러면 이 계산 결과 뭐다? 알파다 이렇게 되는 거게 되겠습니다. 그럴싸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계산하죠? 자, 그래서 뭐 그것들은 이제 항들을 합하고 뭐 기호를 쓰는 거고, 그럼 이게 네모칸이 알파였다는 뜻인데, 자, 일반항을 좀 구해서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반항은 어떻게 될까요? AK라고 해주면, 자, 1에 1, 2에 2, 3에 3. 그럼 앞에 숫자가 K인 거고, 그럼 그 다음 숫자는 K 플러스 1에서부터 채곡해서 10까지 다 더하기 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 뒤쪽이 이제 등차 수열 합이니까 좀 잘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K 2분의 항수는 어떻게 되죠? 10-K가 되겠네요. 그리고 초항 플러스 마랑 하면 K 플러스 11 이렇게 처리. 알겠습니다. 근데 좀 식이 복잡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그마 AK 해서 풀이를 진행해야 될 때 1부터 9까지 해야 되는데 그 식이 좀 복잡합니다. 1부터 9까지 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2분의 되겠고 110이라는 숫자가 만들어지고 K가 곱하기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1 플러스 10 마이너스 K인데 제곱돼야 되겠고, 마이너스 K 세제곱 이렇게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2분의 1 나오고요. 자, 110 쓰고 그냥 식으로 일단 가죠. nn 플러스 1 처리해주면 되겠고, 빼기 6분의 n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 처리해주면 되겠고, 다음에 빼기 2분의 nn 플러스 1에 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식에서요 전부 다 공통이 생기니까 4분의 nn 플러스 1 공통을 이제 꺼내 놓을 수가 있겠고, 그럼 처음엔 110이 남고요, 다음에는 3분의 2n 플러스 1이 남았고, 맨 마지막엔 2분의 nn 플러스 1이 남아 있겠습니다. 되죠? 자, 이쯤에서 이제 숫자를 집어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9하고 10을 집어넣나요? 9하고 10을 집어넣으니까 대입해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4분의 9, 10 되겠고, 여기는 110 되겠고, 3분의 18에 19가 되겠고, 2분의 9, 10 이렇게 처리가 됩니까? 자, 된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약분해서 처리해주면은 5, 9, 45가 2분의 45가 되나요? 2분의 45 처리해주면 되겠고, 자, 여기는 약분하니까 5니까 45, 45를 빼니까 그러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65가 되나요? 3분의 19 이렇게 처리되면 됐습니다. 그러면 또 이게 또 통분해야 되니까 2분의 45 쓰고 3분의 65는 얼마나 되니까 15에다가 3, 6, 18 그럼 195에서 19를 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계산하면 얼마 되죠? 자, 176이 되나요? 176. 좀 이것도 약분해서 15가 되겠고, 또 약분하게 되니까 176이면은 80, 28이 16, 28, 16, 88이 되겠습니다. 그럼 88 곱하기 15다. 58, 40. 58, 40, 44, 88. 됐습니까? 2, 1, 3. 자, 1320이 되겠습니다. 알파 1320. 와, 한참 걸려서 계산했습니다. 계산해 놓았습니다. 자, 베타 값을 구하시오. 시그마 기호를 써서 나타내달라. 뭐야, 이건 시그마 기호를 왜 쓰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웃하는 두수의 곱은 사실 이게 맨 앞에 있는 거가 이웃하는 두수의 곱인데, 이 부분은 그냥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 뭐 K 곱하기 K 플러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K 제곱이니까 6분의 n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 처리해주면 되겠고, 더하기 2분의 nn 플러스 1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2분의 nn 플러스 1 공통이 되어 있고요. 그럼 여기는 3분의 2n 플러스 1 남아있고, 더하기 1 이렇게 남아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2분의 9, 10을 대입을 해주고, 여기 부분이 이제 3분의, 여기 3 되니까 2n 플러스 4거든요? 2n 플러스 4. 됐습니까? 자, 그럴 때 약분해서 여기가 5 됐고, 약분해서 여기가 3 되나요? 그러면 15 곱하기, 이쪽에서 이제 9를 집어넣으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9를 집어넣으니까 18에 22가 되나요? 자, 20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곱하기를 또 해야 되겠죠. 22 곱하기 15 해주면, 자, 11 되겠습니까? 되겠고, 그 다음 22 이렇게 처리해 주니까 계산 결과는 330이 되겠습니다. 베타가 나왔습니다. 됐습니까? 자, 값만은 아까 나왔습니다. 알파 마이너스 베타 처리해 주면 되니까 이게 1320이었죠. 여기 이제 330이었죠. 계산하니까 값만은 그러면 이제 990에서 결과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만만치 않은 계산 절차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긴 문장에 나와서 우리를 막 몹시 당황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도 담겨 있고요. 자, 이쯤이면 또 시간의 압박에서 또 쫓겨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자,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서로 다른 두 자연수의 곱을 알파, 물론 1부터 10까지 수에서요. 그 다음에 이웃하는 수 베타, 연속하지 않는 것. 자, 읽으면서 이런 관계가 있다는 것 좀 빨리 판단하셔야 되겠고요. 자, 서로 다른 두 수의 곱을 그냥 계산하면 안 되니까 한 문자를 기준으로 1을 기준으로 쫙, 2를 기준으로 쫙, 3을 기준으로 쫙 규칙적으로 계산해서 알파를 계산하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럼 그 규칙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이 부분, 자, 이 문제 가장 산수에서 핵심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살펴간 부분 됐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열심히 연산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이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공통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잘 꺼내서 산수하려고 하더라도 마지막에 좀 만만치 않은 산수들을 다 진행해서 답을 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이 산수 미스났으면 어떡하죠? 공개 강의인데 큰일 나겠습니다. 자, 침착하게 계산해서 마지막 문제를 잘 처리해야 되는 그런 과정 좀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강의가 좀 보탬이 되겠죠? 자, 21번 끝으로 수성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헌이었습니다. 바이바이.